사람을 죽이고도 무죄로 풀려난 여인. 전라도 강진의 한 노파가 살았는데 이 노파는 가난하여 평소에 이 집 저 집을 다니며 먹을 것을 빌리며 살았다. 이런 노파를 마을 사람들은 달갑지 않아 했지만 김간에는 노파를 잘 대해 주었다. 김간에엔 김은혜라는 18세의 딸이 있었는데 그녀는 언제나 정숙하고 심성이 고운 데다 미모까지 빼어나서 모든 동네 총각들의 애간장을 녹였다. 그런 총각들 중에는 노파의 친척 천아무개가 있었다. 이모님, 김은혜 집안하고 가깝지요? 그럼 가깝지. 제가 요즘 김은혜가 눈에 아른거려서 미치겠습니다요. 어떻게 다리 좀 놔줄 수 있어요? 글쎄, 워낙 기웃거리는 총각들이 많아서 쉽지 않을 거야. 답답하네. 이러다 상사병 걸리겠어요. 노파는 무슨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묘안이 생각났다. 가만, 나한테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성사시켜주면 뭘 해줄 텐가? 돈하고 약값을 주겠나? 김은혜랑 결혼만 할 수 있으면 뭐든지 해드리지요. 돈이고 뭐고 다 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게. 자네랑 결혼할 수밖에 없을 거야. 며칠 후부터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소문 들었어? 윗집 은혜가 천아무개하고 방앗간에서 그러고 그랬대. 뭐? 은혜가? 그래, 지금 마을에 소문이 자자해. 세상에나. 소문 들었나? 난 도저히 믿기지가 않네. 나도 들었네. 그럴 리가 없지 않은가? 그랬다. 노파가 생각해낸 묘안이란 조카인 천씨와 김은혜가 사통했다고 헛소문을 내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김은혜가 어쩔 수 없이 천씨와 결혼하도록 분위기를 만들려던 것인데 평소에 행실이 바른 김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소문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생각처럼 안 되네. 이러다가 돈이고 약값이고 하나도 못 받게 되는 거 아니야? 노파는 몹시 초조해졌다. 더욱이 당사자인 김은혜의 가족들은 노파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흘러갔는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기 마련이니 너무 심려치 말아라. 죄송해요. 하지만 너무 분해요. 내 탓이 아니다만 이런 소문이 길어지면 아녀자에게 좋을 것이 없으니 이참에 김씨와 혼인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네, 어머니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김은혜를 노파가 의도한 천하무개가 아닌 김양준과 혼인을 시킨 것이다. 두 사람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고 이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역시 헛소문이었다고 생각하고 노파와 천하무개와는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다. 저 사람들 조심해. 무슨 헛소문 퍼뜨릴지 모르니까. 그래, 얼른 가자. 노파와 천하무개는 아무 소득 없이 모든 계획이 숲으로 돌아간 데다 마을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게 되자 더 오기가 났다. 그래서 노파와 천하무개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대놓고 억울하다고 하소연하고 다녔다. 노파는 오랫동안 김은혜가 천씨와 통정을 했었는데 천씨가 가난해서 배신했다며 울며 다녔다. 원통하다. 정인을 빼앗기고 어찌 살 수 있을까? 하면서 천아무개도 동네방네 대놓고 떠들고 다녔다. 처음엔 믿지 않던 사람들은 점차 헛걸려지기 시작했다. 진짠가? 그러게, 진짜가 아니고서야 저렇게 매일 울면서 억울해할 수 없지. 진짜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였나 보네. 난 참한 여잔 줄 알았는데 실망이야. 마을 사람들은 점점 김은혜 가족을 손가락질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일일이 모함이라고 해명할 수도 없었다. 급기야 김은혜의 모친은 병져 누웠고 김은혜를 신뢰하던 남편은 술에 빠져 지내기 시작했다. 김은혜는 자신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 것에 괴로워했으나 18세 김은혜로선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능력도 없었다. 결국 김은혜는 자결을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는데 어머니, 서방님, 저를 용서하세요. 저의 억울함을 풀 길이 없습니다. 하고 자결을 하려다가 생각해보니 이대로 죽으면 진실은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 것임을 깨닫고 노파가 직접 진실을 밝히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 일을 해결할 사람은 노파와 천씨뿐이야. 김은혜는 이 세상 마지막 방법이라는 각오로 칼을 가지고 노파를 먼저 찾아가기로 한다. 김은혜가 갑자기 찾아오자 노파는 놀랐지만 역시 노파는 뻔뻔한 사람이었다. 왜? 천씨랑 혼인이라도 하려고? 사람들에게 해명하세요. 뭘 해명해? 사실이잖아. 해명하세요. 못해. 김은혜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렇다면 당신과 천씨. 그리고 내가 죽어야겠습니다. 하고 김은혜는 품에서 칼을 꺼내 노파를 찔렀다. 노파는 서서히 죽어갔고 김은혜는 입술을 굳게 깨물고 이번엔 천하무게에게 가려고 하는데 김은혜 모치는 김은혜를 막아서고 그만하고 관아에 가서 자수하자. 어머니, 천씨도 죽여야 모든 일이 끝납니다. 김은혜 모치는 김은혜를 설득해서 관아에 가서 자수를 했다. 보통은 달아나거나 거짓 자백을 해서 형량을 줄이려고 하는데 너는 거짓 없이 솔직하구나. 대신 제가 죽이지 못한 천씨를 벌해주십시오. 얼마나 억울했으면 저렇게까지. 현감은 사건을 조사하여 당시 임금인 정조에게 보고했다. 대신들은 억울함은 이해하지만 사람을 죽였으니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정조의 생각은 달랐다. 정조 14년 김은혜는 18세에 불과하고 정절을 꿋꿋이 지켜왔다. 그런데 노파와 천하무게의 독살스러운 말로 사면초가가 되었으니 원한이 살을 내고 뼈에 사무쳐 죽음으로써 결판을 내려 한 것이다. 김은혜를 풀어주라. 단 최하무게를 해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도록 해라. 하고 판결을 내렸다. 김은혜 사건은 살인범을 무죄로 풀어준 특이한 사건 중 하나로 심리록에 기록되어 있다. 어찌되었건 김은혜는 풀려났고 이후에 다른 언급이 없었던 것을 보면 최하무게는 정조 덕분에 죽지 않고 무사히 살았던 것 같다.